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이 인사하는 거를 네네네네. 다시 배워갖고 할 걸 그랬어요. 조금,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어드리면 작가님이 오늘 처음이셔서, 물론 저도 처음이지만 네. 작가님과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이고요.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드렸듯이 마리해 작가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마리에입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앞서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한 지는 정식으로 이제 좀 활발하게 한 거는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 책을 3월 달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저로서는 이제 첫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 경험 또한 블로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박근필 작가님의 초대를 받고 이렇게 또 유튜브까지 출연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저의 채널에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첫 질문부터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가벼운 질문인데요. 네네. 작가님의 이제 이름 앞에, 그러니까 성함, 뭐, 활동명, 예명인지 모르겠지만, 마리해 작가님이잖아요. 이게 네네. 본명인지 아니면 예명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네, 제 본명은 따로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마리에라는 이름이 그 불명입니다. 제가 불자거든요. 그게 이제 스님께서 지어주신 불명인데 이 마리에라는 뜻이 그 마리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해자는 이제 은혜 해자인데 이제 좀 슬기롭게 그 음, 으뜸이 되어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갖고요. 아마 어, 이제 제가 이제 제 본명보다 이 마리에라는 필명으로다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이제 더 많이 불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종교 활동하거나 이렇게 블로그 활동하거나 이렇게 가까운 친지들과 이렇게 그 이제 친분을 쌓을 때 주로 마리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본명이 아니고, 예명인데, 이제, 네네. 법명, 이제 예. 불교에서 이제 같은, 그죠? 종교적 네네. 좋은 뜻을 가지고 네. 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예. 시청자분들에게 아까 전에 뭐 간단하게 마리아님께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어떻게 좀 살아왔고요. 뭐 인생 여정이랄까? 뭐 직업적인 어떤 변천으로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 뭐 20, 30대 내지 40대는 뭘 했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가님의 삶이랄까? 그런 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저는 이제 그 일반 20대가 저는 지금 그 글을 쓰면서 그리고 타인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제 그 20, 30대의 그 감정과 이렇게 비교 교차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특히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좀 우울했다든가 이렇게 제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그 기회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 20대를 저는 전혀 이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연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도 이제 동생이 6명이나 돼요. 어유, 이게 대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어떤 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일을 설계하기보다는 네, 동생들 이제 학비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음, 이제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이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네,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결혼도 이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네. 그게 결국은 번개불에 이제 콩 볶듯이 했지만 그 오랜 인연, 저희 첫사랑, 지금 첫사랑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네. 한 7, 8년 동안의 연애 기간이 있었던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생각지도 않은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갖고요. 이렇게 한 결과인데 그 20대에는 주로 그 좀 암울했던 시절이라 그러면은 그 이런 작은 기업체에서 이제 평범한 사무원으로 있다가요. 음, 결혼하기 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좀 잠깐 있다가 그리고 네.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서 그때 결혼할 때는 시골에서 살면서요.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전원생활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꿈 같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게 제가 원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시부모 모시고. 그러다가 음, 어느 순간에 이제 너희들 한번 나가서 살아봐라.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살림을 하면서 애들을 키웠는데요. 네.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에요. 네. 27 하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거에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제가 음,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이제 그 연령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늦게 결혼해서 애 키우는 거에만 이제 전념하고 있다가. 근데 한 번에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네. 40대에. 40대. 40대 초반에. 음, 40대 초반에 이제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그 독후감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참 개구장이었어요. 그 네. 지금은 얌전하게 바뀌었는데 개구장이었는데 개구장이 엄마니까 네. 독후감을 써보라고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어떤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런 것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담임 선생님이 독후감을 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숙제가 저한테요. 어, 학부모. 되게 특이하네요. 네네네. 음, 그때는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독학 쓰기에는 좀 이르죠. 그래서 그렇죠. 예, 엄마한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김정현 님의 아버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네. 책을 진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 어, 주인공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 걸려갖고 그, 음, 그, 그 가족들의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 와이프는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우리 같이 살아도 내면적인 거를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췌장암 걸려갖고 이제 쓸쓸하게 그 자기 그 그리고 지내다가 음, 가족한테는 알리기 전에 그 음, 과정에서 그 어떤 여자를 알아갔고요. 이게 네. 자기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 가족이 알아갔고 그 이제 가족이 알면서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엮어져 나가는데 그걸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네. 그 문경 그 시장상을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 어이구.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좀 상은 크지 않았어요. 그냥 급식실에 그 시계 하나 걸리는 정도? 그리고 음, 상품권 5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받는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꿈을 더 선명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이제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긴 했지만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인가? 그러기 전이었죠. 이솔로몬 국민 네네네. 가수 그 친구를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음, 그, 그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그 코로나 때였으니까 온 집중이 이제 텔레비전 속에 다 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한창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 우연찮게 그 친구를 통해서 등단 시인이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가족이나 이제 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었던 차에,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그렇게 그 독후감으로 썼던 그것들이 좀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전에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스토리를 들으니까 음,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 그래갖고 그 친구가 우리 아들보다 사실 나이가 몇 살이 적습니다. 네, 적은데 저는 연예인이라는 그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말도 잘하고요. 음, 그리고 등단 시인이고 또 책을 썼고 그리고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책을 천여 권에 가까운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음, 꿈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좀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 덕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가수가 낸 책을 아주 얇은 책인데, 네, 얇은 책인데, 이제 제가 독후감을 음, 그때를 이제 다시 되살려서요. 꼭지마다. 음, 그한 권의 책은 분량이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독후감을 그 몇 편 쓰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좀 바꿔서 꼭지마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한번 독후감을 네, 써보자. 이래갖고 한 100여 개의 글을 쓰게 됐어요. 그게 이야,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게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어느 날 이 글을 한번 올려보라는 거예요. 제가 썼던 거를.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꼭지마다 쓰게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덕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가수의 이제 카페에서 덕질을 시작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다섯 손가락, 음, 예, 네, 그, 더블 와이 파파 작가님, 네, 예, 도라이 파파님의 다섯 음, 손가락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블로그 활동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제대로 된 소개가 되는지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한데, 그러다 아니요,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한번 사람을 믿으면은 음, 꾸준히 이렇게 좀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브라이 파파님의 그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활동을 그전에는 좀 그 이솔로몬 이 작가의 제가 음, 쓴 글을 올리면서 음, 그냥 올리면서 제가 오로지 이솔로몬 그 홍보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제가 블로그 꾸미는 방법도 제대로 된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더브라이 파파님의 그 블로그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요, 이 내용을 저만의 글로 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만의 일종의 블로그. 각색이라고 할까? 예,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저만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블로그로 바꾸면서 제가 음, 이제 그,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남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꿈도 생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책까지 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덕질이라는 것도 해볼 만하다.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정말 책이 좋아서 책을 열심히 읽듯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서 그 작가에 대해서 꾸준한 탐구를 위해서 책을, 그분의 이제 발간된 책을 열심히 찾아서 읽듯이 그렇게 이제 책을 덕질을 하고 작가를 덕질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깊이를 이제 찾아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꽃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이제 이 솔로몬 작가를 덕질하면서 그런 것들도 다 덕질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그 나의 개발도 되고 그리고 좋은 책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외치는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덕질도 좋다.
덕질에 한번 미쳐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 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말 덕질을 권장하는 사회고, 네, 덕질이 사실 정말 필요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네, 덕질을 뭐 혹자는 나쁘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지금 네, 제 앞에 계신 작가님처럼 되게 네, 긍정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덕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덕질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어감이 좀 그렇다라고 만약에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표현으로 일종의 한 분야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깊게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깊이 네, 판다. 요새 다른 말로 뭐 디깅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깊이 파서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어지는 거죠. 네, 지금 그죠. 작가님처럼 이솔로몬이라고 하는 연예인에 대한 그 연예인이 뭔가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에 대한 거, 가사에 대한 거, 책을 내면 책에 대한 거, 뭔가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게 이제 탐구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노래를 들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책을 들으면은 내 교양이 쌓이고, 그죠? 그걸 네, 만약에 또 넘어서 지금 작가님처럼 독후감이라든지 더 넘어서 책까지 쓰는 이런 아웃풋까지 내면은 이게 얼마나 훌륭한 덕질이고 이게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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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덕질은 되게 요즘에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권장이 된다. 그래서 근데 덕질을 하려면은 이 출발선이 뭐냐, 기본 전제는 뭐냐, 제 생각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네,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잘 모르면 어떻게 덕질을 해요, 그죠? 네, 뭐 네, 그냥 뭐 A라는 가수 뭐 연예인이 요즘 뭐 인기가 많대. 그러면 그냥 덕질해 볼까?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뭐 덕질이 되나요? 그죠? 그냥 따라하는 거지. 네, 진짜 네. 뭐에 대해서 내가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꽂히려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뭔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사람이 됐던 그게 뭐 어떤 다른 물건이 됐던 아니면 그죠? 뭐 공간이 됐던 뭐가 됐건 나에 대한 파악이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그 책을 내고 그 타이틀 자체가요. 제목 밑에 부제목으로다가 그 나이 예순에 덕질을 시작하고 작가 도전기라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블로그에서 이웃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가님도 비롯해서요. 이 덕질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분들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덕질이라는 단어만 부각이 될까 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덕질이라는 단어를 제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덕질로 시작을 해서 제가 책까지 냈지만 덕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선입견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실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인정을 하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편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 덕질이라는 것 자체가 저처럼 이 솔로몬이라는 작가를 그냥 노래만 좋아갖고요. 그저 공연장이나 뭐 이렇게 굿즈라든가 아니면 그 작가의 그 이솔로몬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래로만 쫓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쵸. 저처럼 이제 그것보다 음, 이 작가의 내면을 정말 음, 쫓아가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그, 이솔로몬 작가의 블로그를 찾아가니까 한 140편인가 이런 글들이 짤막짤막하게 그 시인이니까 산문이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습작의 기회를 가졌던 거죠. 음, 처음에 일일이 그 글 하나하나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댓글을 달면서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짧게 짧게 이 20대에 처음에 20대였는데요. 30대 초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제 자식보다 막내보다 나이 적은 이 아티스트를 그 생각을 제가 어떻게 이거
답글을 제대로 달 수 있을까? 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종의 뭐 세대차 같은 예, 게, 그렇죠. 그죠. 네, 예. 네, 그게 근데 혹시 걱정될 수 있죠. 예. 예, 많이 됐어요. 음, 더군다나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느끼는 혹시 주책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로지 저의 20대로 돌아간 거예요. 음, 내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20대로 돌아가자 이래갖고 완전히 가려진 채로요. 어, 그냥 20대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이솔로몬 작가를 그냥 내 친구다. 이런 음, 생각으로 다 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짤막짤막한 댓글이 점점 이제 저도 시를 쓰듯이 이제 점점 어, 길어졌어요. 이게 처음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길어지게 됐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음, 아리에라는 그러고 나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제가 흔히 집에서 쓰이는 이 마리에라는 이름이 이렇게 필명으로 쓴 게 안 쓸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저 마리에라는 사람을 아는 제 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알고 알아볼까 봐요. 네네. 전혀 이제 색다른 모습이니까요. 알까 봐 이제 좀 그쵸. 두려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 주위에는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 또 들면서 꾸준히 써왔는데, 그게 한 80개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음, 근데 글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카에 글을 올리면서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솔로몬 책이 나오고, 제가 독후감을 이제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똑같은 팬이 보더니 언니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음, 라고요. 그래 공카에 딱 올리는 순간 많이 알아봐 주는 사람도 있고요. 기다리는 어,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근데 거기 이제 이 글 쓰는 작가다 보니까요.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잘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결이 예.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글 잘 쓰는 분들이 댓글을 안 달아주더라고요. 어, 안 달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어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런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좀 이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저한테 어떤 이렇게 바늘이 되는 음, 그런 이렇게 댓글이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요. 저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네네네네. 느끼는 어느 네네네. 날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음, 이렇게 제 마음이 많이 이제 처져 있었어요. 내가 네,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나? 내가 아무리 나이를 밝히지 않고 젊은 사람, 내가 20대로 돌아가서 글을 쓴다고 한들, 네, 그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도 음, 감정이 흐르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본다. 너무 식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이 짤막짤막한 글을 좋아하더라고요. 인스타나 스레드가 유행하는 네, 것처럼요. 아무래도 근데 좀 저는, 그렇죠. 예, 이 길이 좀 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글이 길다고요.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게 짧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어느 날 막 회의감이 오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약이더라고요. 음, 이 솔로몬이 이게 물론 이제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것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근데 네네. 어느 날 댓글을 딱 달아주는 거예요. 그 글이 꿈에 관련된 글이었는데 댓글을 딱 음, 달아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보시라고 자기도 어, 이제 감동받는다고 어. 짤막한 댓글이 올라오면서요. 저는 거기에 감동 먹고요. 제가 지금까지 글을 계속 쓰게 된 거예요. 이야, 그 댓글은 정말 엄청난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제가 응, 심지어는 이 카페를 탈퇴하려고까지 음, 마음을 먹었었어요. 네네네네. 어떤 일종의 회의감 때문에요. 네,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댓글을 딱 달아주는 바람에 제가 용기를 얻어갖고 지금까지 네, 이제 계속 쭉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이야기가 물론 내 이야기 이 솔로몬 이제 글에서 전혀 음,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연상되는
음,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갖고 그냥 제 얘기를 쓴 거였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곡한에서는, 이게 오로지 이 솔로만 관련된 글이 아니면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음, 그런 연예인 카페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예,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 내에서 음, 호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어렵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솔로몬 작가가 그 댓글을 써주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솔로몬 작가가 이제 저희 이제 막내 아들보다 나이가 작지만 어떤 존경의 대상? 왜냐면 이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주부로만 이제 살았는데요. 꿈이라는 것도 막연한 이제 꿈에 불과했던 것인데, 네. 현실로 이제 그 작은 일은 소박한 꿈이나마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음, 상황들이 그 네네. 이제 그 이솔로몬 작가 그 저한테 작가 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네네, 네네. 응.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제가 동기부여를 받고 그 친구의 그 음, 댓글 하나에 용기를 얻었듯이 그렇게 제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그 인생 커다랗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그런 이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 덕질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이제 좀 그 자신감 있게 이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얼마나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뭔가 그러한, 뭔가 시선이랄까, 어쨌든 안 좋은 분위기랄까, 그런 게 감지되고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고 할 때 회의감이 들 때, 그러한 마침 순간에 내가 그렇게, 존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나보다 뭐, 나이가 적으면은 존중이 안 되고, 나이 뭐, 윗 어른만 존중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음, 내가 존경하는 작가, 아티스트가 어떤, 응원이 담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짧은 한마디, 한 문장이라도 건네줬어. 이야, 그거는 정말 뭐 천군만마보다 더한 그죠? 힘이 네, 되죠. 그러면은 뭔가 내가 지금 가는 방향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이 작가가 있구나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른 거는 뭐 전혀 이제 신경이 안 쓰고 그죠? 오케이. 네, 나는 이제 못 믿어도 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잠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솔로몬이 누구야? 그리고 왜 자꾸 이 솔로몬 얘기가 나오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까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마리에 작가님이 최근에 내신 책 제목이 내 나이 예순 성덕이 되었습니다. 부제는 덕질로 시작된 좌충우돌 작가 도전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이 방금 계속 언급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가수이면서 어떤 문학인, 시인인 그런 분의 관해서 그분을 이제 소위 말해서 덕질을 하면서 뭔가 이제 내용이 나오는 꾸며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을 출간하셔서 이러한 지금 대화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예전에는 막 덕질 또는 이제 그 단어 있잖아요. 오타쿠. 이게 약간의 좀 오타쿠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타쿠. 한번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요. 제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준인데 네. 덕질하고 뗄 수 없는 관계에 약간 그러니까 덕질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을 약간 오타쿠 같다. 아, 그렇게 네. 약간 일본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사람 너무 뭐 게임만 너무 막 몰입해서 해. 뭐 게임 오타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덕질과 오타쿠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라든지 의미를 좀 띠는 경향이 예전엔 있었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리면 점점 덕질 오타쿠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장이 되는. 왜?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고 퍼스널 브랜딩 시대잖아요. 그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덕질, 네. 오타쿠가 되려면 내가 뭐 하나를 깊게 파야 돼요. 나는 정리정돈을 엄청 잘해.
나는 요리를 엄청 잘해. 뭐 하나에 빠져서 그렇게 몰입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덕질을 하는 거고 오타쿠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혀 부정적으로 느낄 필요가 없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더 좋은 거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난 정리정돈은 잘해. 근데 그럼 정리정돈 방법을 남한테 책을 통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알려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사실 우리 가족도 제가 이 정도 덕질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겠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왜, 아니면 내 아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의아해 하셨겠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랄까, 예를 들어 3, 40대, 4, 50대 뭔가 그런 낌새, 조짐이 조금만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 게 네네, 전혀 없습니다. 없이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빵 터지면은 뭔가 적응이 안 되고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근데 지금은 많이 적응하셨겠다. 그죠? 지금은 저희 남편은 제가 책 나온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게 편하고요. 이게 이제 왜 컴퓨터 앞에 항상 음, 그렇게 있냐고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에는 전혀 이제 음, 간섭하는 편은 아닌데요. 너무 이제 자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마디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솔로몬 작가를 덕질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도 봐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부록편에 나와 있지만 공연도 봐야 되고 때에 따라서 정말 예쁜 굿즈도 사고 싶은 때가 있고요. 뭐 이제 노래라든가 이제 CD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 정말 책을 나오면은 구입해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요. 그 이솔로몬의 그 작가에 관련된 것 사진이나 그림이나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음. 이 팬들을 집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인스타에 올려진 것들도 이렇게 보면. 그렇겠죠. 거의 뭐 방이나 집이 도배가 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겠죠. 네, 저는 그 하나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저씨하고 둘이 살고 있지만 전혀 이 솔로몬의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책 나올 정도로 강적인 팬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딸 둘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딸 둘도 출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있었죠. 엄마가 이 정도라는 음, 것을. 그 음, 이제 아들도 이제 객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에필로그나 프롤로그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필로그에 이제 이제 제 1호편은 저희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정말 팬이 돼갖고요. 음, 이 책을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선물한다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어, 근데 얘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애들 가리키다 보니까 그 문학을 좋아하시는 선생님한테 책을 네, 드렸대요. 네, 드렸더니 그 엄마가 그 1호 팬이라고 하는데 덕후감을 썼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이제 아직 젊다 보니까 사실 잡무가 많다 보니까 읽을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어느 음, 날 밤에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안 그래도 그 부장 선생님이 그 이 문학에 대해서 이제 문학 선생님인데 그 책을 이미 다 읽어보시고 어, 아들인데 아직 안 읽어봤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전화 음, 그러면서 엄마 꼭 제가 독후감 써서 음, 엄마 보여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이제 그 정도고요. 근데 제가 이 솔로몬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좋아했으리라 그리고 카페에 이게 100여 편의 글을 올렸거나 블로그에 올렸거나 아마 이제 150편 가까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근데 상상을 쉽게 못 하겠죠. 예, 전혀 흔적 없이 제가 음, 그동안에 너무 은큼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이제 그
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성격이 약간 보수적인 데다가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가 되면은 이런 덕질을 자신감 있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더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사실 그러지를 못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고 심지어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보이기에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음, 그랬는데 제가 써온 글들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그 순간적인 느낌으로 썼기 때문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글 내용들이. 네, 이 정도 미쳤다고? 이런 생각이 제 스스로 들 정도로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보면, 아, 이렇게 미치지 않았으면 이마저도 이런 짧은 글이라도 안 나왔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그 내용이 정말 글이 잘 써진 글이어도 음, 이 주제가 음, 덕질이라는 주제라면은 선입견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정말 이 솔로몬이라는 데에서 깊이 탐구를 하면서 내 얘기를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음, 부끄럽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 그러면서 이제 책이 나오면서 덕질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게 돼서 익숙하게 받아들이자 이러고 나니까 그 가까운 지인한테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하고 비로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 지인들이 더 많은 음, 제가 불자니까 절에를 자주 갑니다. 근데 활동도 더 많이 하고요. 근데 음. 그들한테는 정작 얘기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분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종교 얘기 잠깐 해도 되는지 몰라도 종교 얘기는 사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만, 예, 예. 제가 이제 스님께서 마리의 책이 나왔는데 왜 책을 안 보여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스님, 이 책은 좀 과한 책입니다. 좀 과한 책이니까 제가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이러면서 아마 이제 홍보해 주실 목적이셨나 봐요. 음, 네, 그랬는데 저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리지 못했습니다. 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뭔가 우리나라가 막 이런 서양이랄까 외국처럼 막 어떤 자유분방하거나 이렇게 거리낌 없는 아직 분위기는 아니니까 뭔가 네, 약간의 고정관념,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남들 시선을 사실 의식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100%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죠? 그러니까, 네,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혹시나 뭐 이상하게 수군되지는 않을까? 당연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또 의식만 안 하면 되는 건데, 또 전혀 의식 안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뭐 남한테 뭐 알리고 뭐 얘기하는 것도 뭐 좋고 하지만, 뭐 꼭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현재 그냥 내 자신이 뭔가 편한 대로 흘러가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조심스럽고 아직 밝히는 게 좀 그렇다 하면은 그대로 이제 두는 거고, 나중에 좀 더, 뭔가 내 자신이 좀 개방적으로 좀 오픈되고, 지금은, 좀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오면 또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죠? 굳이 네, 지금 막 쑥스러운데, 지금 이제 밝혀야 돼, 막 알려야 돼, 이러면 더 스트레스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마리아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댓글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아직 글쓰기를 아직 안 하셨거나, 글쓰기 처음이시거나, 또는 이제 블로그까지 포함이죠. 글이 잘 안 써져, 글을 잘 못 쓰겠어. 뭐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은, 댓글부터 시작하시라. 댓글부터. 이 댓글을 아, 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요. 네, 어떤 댓글이든지, 블로그의 글 댓글이든, 무슨 지식인의 댓글이든, 유튜브를 영상을 보고 댓글이든,
댓글을 남기는 거. 이건 김종원 작가님도 되게 강조를 예전부터 하고 계신. 김종원 작가님도 자기 영상에서, 제 영상을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댓글을 다세요.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네네. 댓글도 하나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한 네네. 단어,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문장이 나중엔 두 문장이 되고 세 문장이 되고 하거든요. 지금 네네. 마리아 작가님이 지금 몸소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예. 처음에는 짧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댓글이 엄청 길어져 있더라.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제 꾸준히 쌓아가고 꾸준히 하는 그게 글쓰기에는 되게 중요하니까 요컨대 댓글을 무시하지 마라. 댓글도 글이다. 예, 그래서 댓글을 사실 잘 쓰려면은 뭐 글이면 글, 영상이면 영상 그걸 잘 자기가 이해를 하고 요약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그냥, 아유, 대박, 헐, 좋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적어도 내 생각을 담은 댓글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댓글은. 내 의견과 내 해석과 내 관점이 담긴 댓글을 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짧게 한 문장이라도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 두 문장, 세 문장, 어느 순간에는 한 문장, 어느 순간에는 두 문단, 어느 순간에는 하나의 완성된 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고 글쓰기 그러니까 초보자, 그리고 글을 아예 아직 쓰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수월하고 권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두 번째는 미쳐야 된다, 미쳐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아까 드린 말씀과 역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덕질, 오타쿠. 한 분야에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분야의 조예가 깊어지고 뭔가 남들보다 좀 특장점이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앞으로는 점점 더 하나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 분야에 미치는 사람, 깊이 미칠수록, 많이 미칠수록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 무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 댓글이 정말 중요한 게요. 음, 댓글을 보면 댓글을 그냥 뭐, 헐, 오늘 음, 날씨, 오늘 그냥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 멋지게 보내세요. 이 정도의 그런 느낌일 그러니까,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성의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솔로몬 작가를 관심 있게 이제 그 알아가면서 댓글을 매일매일 하나를 한 음, 편에 한 개를 썼어요. 네네. 하루에 한 편을 매일 썼어요.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달 것 같으면은 하루에 뭐 몇 편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목표를 잡고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이제 쓰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짧았지만 할 말도 없고요. 예쁘게 쓸 말도 생각이 안 나는 음,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이 한 편의 글을 읽고 쉽게 말하면 지금 블로그에서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들, 박금필 작가님을 비롯해서 정말 연예계에, 아니, 저기 블로그에 연예인 그 작가님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 글을 보면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고는 이 댓글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있는 글들이 많으니까 정말 그 한편은 책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매일매일 그 포스팅되는 글에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댓글 하나 단다라고 하면 이게 독후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 쌓여지면 정말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점점 그 내가 글 쓰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좀 성의 있게 다는 것. 더불어이 파파님이 블로그 그 기초 강의를 하시면서요. 그 댓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음, 부분들도 다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이런 강의를 접했더라면 더 정말 잘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이게 꾸준히 댓글을 이렇게 정말 신경 써서, 정말 성심껏 단다라고 하면은, 그조차도 글 쓰는 연습이 될 거니까, 아마,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블로그를 예를 들자면 당연히 블로그는 댓글로 소통을 하니까 예, 네네. 뭐 댓글은 기본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댓글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제가 X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죠. X에서도 이런 대화 내용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글뿐만 아니고 댓글도 하나의 책이다. 네네. 예, 그러니까 X든 뭔가 SNS, 인스타든 뭐든 뭔가 대댓글을 달잖아요. 그거를 되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기서도 충분히 뭔가 좀 진심을 담든 나의 뭔가 생각이나 견해를 잘 담아서 그거에 계속 그런 작업이랄까 활동이 쌓이다 보면은 글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댓글을 그냥 약간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으로 아예 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넘어서 나의 좀 더 깊은 내면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댓글을 다는 SNS 활동이라든지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필력을 늘리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네. 네, 아이고,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다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최근에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네네.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후감이든 뭐든 이렇게 글이 쌓이고, 그래서 뭔가 그게 계기가 되어 책으로까지 발전된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책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배경, 계기, 과정, 경험담, 뭐 이런 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책 내는 과정이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 쉽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별다르게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어려웠더라고요. 제가 이제 2달 동안 그, 그, 이 감기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동안에 음, 쌓였던 것들이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그 기초 강의 끝나고요. 더브라이 파파님의 이제 기초 강의가 끝나고 이제 꾸준히 그 매일 글쓰기를 겪으면서 어느 날 이제 전자책 과정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솔로몬 작가를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그 댓글서부터 그리고 이제 짧은 긴 글을 이제 쭉 써오는 이제 꾸준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작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더브라이어 파파님이 그 과정에서 그 후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또 저한테 그 이제 그 어떤 전환점을 갖게 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거 책 나올 때까지 어떤 기초 과정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전자책 그래서 제가 믿고 이제 더브라이 파파님의 어떤 과정을 꾸준히 믿고 그냥 의심 없이 따라갔던 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자책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몇몇 분은 글을 이제 훌륭하게 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음, 시작을 하고 나서 쭉 과정을 하면서 이미 먼저 저보다 전자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 솔로몬 덕후가면 쓴 그 글들은 이제 많이 있지만 사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건 어떤 한 작가를, 아티스트를 좋아해갖고 이 주관적인 저희 생각인데 이거를 마치 일기장 같은 글들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그 좋은 어떤 그 코칭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이제 시작은 일단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해보니까 그 과정이 그 더브라이 파파님이 그 짜여진 계획이 음,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아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나는 사실 음, 이게 아니고 가볍게, 이제 이렇게 그냥 배우려고 들어갔던 건데, 이런 음, 과정을 들어가자마자 그 꽉 짜여진 스케줄에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면서 어, 제가 힘에 부치지만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갔어요. 어, 그러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알려주시면서 음, 다그치지 않고 알려주시니까 제가 이제 의심 없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글을 이제 끄집어내서 책을 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록을 작성을 이렇게 하는데요. 글 한 개도 내놓을 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파파님은 음, 그 구글 독스, 음, 독스로다가 다 이제 글을 올리게 해갖고요. 일일이 피드백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음, 글이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갖고 정말 음, 그런가 싶어서 그냥 따라가게 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자책 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이 교차로 교정을 봐주게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섯 멤버 중에 멸원아님이 그 이제 제 글을 성향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짝을 지어주셨는데 음, 태고를 해주셨어요. 태고를 해주시더니 또 그분도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부끄럽지만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파파님이 음, 이거는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음,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한술 더 아하, 뜨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누가 이 글의 내용을 책을 내주겠나. 이거 당치도 않다. 저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 전자책 과정 그 프로그램을 일주일마다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 버겁더라고요. 써진 글을 맞춰서 정리하는데도 저는 힘이 들더라고요. 이 그쵸. 힘든 척을 저는 못 해봤어요. 이것도 나이가 많으라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색을 못 하고 있다가 일단 그러면은 파파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기획서 내는 거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투고하는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일일이 다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서 피드백을 다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음, 하고요. 그리고 출판사 목록을 이렇게 두시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투고서를 작성을 해봐라. 이래갖고 제가 하룻밤을 거기에 몰입을 했어요. 이게 좀 모방을 해갖고요. 그 파파님의 그 기획서를 제가 이제 파파님도 처음이시니까 저에게 이제 소스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러셔갖고 그래갖고 제가 제 나름대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저 나름대로 이제 제 책에 관해서 이제 쭉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그리고 책 내용 그리고 이제 그 한 묶음마다 그런 것들을 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기획서를 작성을 해갖고요. 음, 그 수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파파님께서 그, 그 투고하는 과정까지도요. 피드백을 주셔갖고 그대로 제가 따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우연히 저는 당연히 그거 할 때는요. 그 제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있으리라고는 단 1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음, 이제 주위 그 같은 이 솔로몬 팬들하고 이제 친한 분들이 제가 글을 썼으니까 이제 연락을 하셔갖고 일종의 이제 팬 아닌 팬이 된 분들이 이제 있으세요. 그래갖고 책이 언제 나오냐고 소문만 내고 전자책이 안 나온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빨리 골치 아프니까 전자책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그 파파님께는 표시는 안 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우 진짜 어느 날 음, 그
그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음, 그게 좀 이렇게 좀,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출판사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하고 놀래갖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출판사 어떤 때는 그 편집장님이나 대표님들이 직접 이제 전화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파파님하고 그런 부분도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았죠. 네네. 그래갖고 이제 코치도 해주시고 그래갖고는 연락 이제 서로 이제 계약 관계를 안아보는 과정에 저는 빨리 결정을 해갖고는요 마무리 짓고 싶은데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까지도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네, 과정에 그 몇 군데가 왔는데 그 이제 음, 계약 관계를 이렇게 그 뭐지 이제 예약 판매 개수 네네. 이런 것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그런 분들 서로 의논 끝에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음, 미다스 출판사하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계약을 하고 나니까 한 일주일인가? 이제 음, 출판사마다 연락 오는 것들이 조금 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한 일주일인가 열흘 뒤에 저는 잘 몰랐어요.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이구, 계약은 이미 마친 상태인데요. 어이구. 그래서 이게 파파님 이런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님들이 음, 출판하고 싶어 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다. 그게 이제 대형 출판사일수록 이제 이 광고 효과도, 광고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편집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미 이렇게 계약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마리에님을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다음 기회에 연락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그랬죠. 이 솔로몬 작가에 대해서 이런 이런 종류의 책을 제가 다시 한번 기획해서 쓸 예정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그때 음, 제가 그 편집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연락 직접 드릴게요. 그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계획 같은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솔로몬 책은요. 음, 계속 이미 한 5권을 앞으로 5권을 낼 수 있는 그게 미리 예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매일 음, 글을 쓰는 사람이 가수 활동하면서도 매일 글을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미 5권 정도 낼 책이 확보가 돼 있다는구만요. 그래서 음, 그러면은 이 솔로몬 작가가 책을 내는 동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독후감을 또 쓸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언뜻 그 생각이 나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교정이 미다스하고 교정이 이제 한 두세 차례 왔다 갔다 이제 제가 봐주고 있었던 상태인데 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미다스도 뭐 이렇게 보니까 블로그에서 작가님들이 많이 책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출판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 싶었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퇴고 과정에서 그 편집하시는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저 다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한테도 그 과정에서 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음, 막달결에 시작한 것이지만 교정 하면서 제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 네네,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라든가 음, 이 구성이 제대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음, 것들을요. 이게 뭐 음,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 책 속에서 나온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하면서 음,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과정이 처음이니까 다소 서툰 면이 있고 좀 그렇겠지만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음,
진짜 배우 많이 배웠고요.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교정하면서요, 제가 봤던 거를요, 계속 보니까 나중에 토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음, 보이지 않고 이게 고칠 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음,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요, 너무 많이 고칠 게 있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제가 한 10번 가까이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이 그런 게 없었다 그러는데 저는 한 10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 한두 번 앞두고는요, 많이 이제 그, 좀 고치고 오류도 더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이면 끝난다, 교정이 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아마 이제 더 집중을 했는지 더 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화 내용에서 WY 파파님 귀가 간질간질 하실 것 같은데, WY 파파 작가님이 빼놓을 수 없는 어쨌든 마리아 작가님의 은인이네요. 그죠? 스승이자. 네. 그렇죠.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요. 음, 처음 블로그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그 관계를 이제 맺었던 분이 파파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게 책 내는 거가요.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니까. 뭐 엄청난 예, 예. 스피드다. 그죠? 예, 다른 분들하고 교류할 사이도 없었고요. 음, 그렇게 절친한 이유도 없었고요. 오로지 이제 애기가 유치원생 애기가 그저 선생님 졸졸 따라다니듯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파파님 얘기만 오로지 다 예, 흡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음,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파파님이요.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튜브 그 줌 강의 와이즈 카페 그거 할 때도요. 그 사전 리허설 할 때요. 그 파파님 얘기 너무 많이 안 하셔도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파파님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도요. 제가 좀 들어갔던가 봐요. 음,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제 과정에는 파파님이 이제 많죠. 이제 이 솔로몬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음,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듯이요. 그 그렇죠. 과정 속에서 파파님의 역할이 제일 컸기 때문에 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요. 네, 예, 앞으로는 제가 이제 스스로 그게 이제 파파님이 지금 워낙 제자들도 많고 하시니까 이제 손길을 그 미치고 닿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미 커버린 자식이라서요. 앞으로는 파파님의 손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파님 손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도 저보다 더 어린 애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부딪히면서 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책 내는 과정에서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 편집 선생님하고 어떤 유대관계도 좀 살짝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가끔 이제 개인톡으로다가 교류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빠르게 소통하려면은요, 그 개인톡도 필요하더라고요. 가끔, 음, 그 커피나 어떤 먹거리를요,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리는 거, 친분 차원으로 네, 그런 것들도요, 좀 몇 차례, 여러 차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정말 마무리 인사는 정말 그런 거라도 차 대접하면서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차 대접하면서 정말 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소하고 작지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금방 얘기하려다가요. 잊었어요. 잊었는데,
아, 그리고요. 음, 그, 뭐지, 그 출판사, 저 거절 메일도 많이 왔어요. 근데 네네. 한 150개 출판사에다가 이제 제가 투고를 했는데, 그 연락 온 데는 한 일곱, 여덟 군데, 여덟 군데인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데를 제가 계약하고 나서 조금 고르고 나서요. 그 거절 메일이 한 30개가 왔었어요. 근데 그 거절 메일을 정성껏 보내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예의가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럼요. 제가 그분들께 출판사 하나마다 그 주신 내용에 따라서요. 다르게 네네. 그야말로 이제 1대1 대화하듯이 간단하게나마 꼭 답변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어, 분, 중요하죠. 네, 예. 정말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파파님의 어떤 이제 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분들 거절 메일에도 일일이 답변을 보내갖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답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그 출판 제의가 왔던 그런 출판사에 그러니까 여덟 군데 중에서 나머지 일곱 군데겠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어떤 그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너무 아쉽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인사 이런 편지를 다시 또 보내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그 언제 또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사의 편지도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투고할 계획이 있으신, 책 쓰기 이후에 투고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일종의 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팁이라 할 것도 없어요. 기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100군데, 200군데 메일을 보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초보 작가들은 대다수 이제 메일 답변조차 안 오는 게 많고, 예를 들어, 100건이라 치죠. 100개를 보내면, 한 50개 넘게는 답변조차 안 와요. 심지어 상대방이 읽지 않는 출판사도 많고. 근데 그 와중에는 일단은 거절 메일이 담긴 그 거절의 메일에 담긴 내용이 뭐 딱딱하든 아니면 뭔가 좀 부드럽든 그걸 떠나서 답변 메일 준 것 자체가 그건 되게 그 출판사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나한테 그거를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지 투고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당연히 드리는 게 도의죠. 그죠? 예. 아까 네네. 마리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번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만 투고하고 말 거야. 하면 또 몰라요. 예. 근데 네네.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책 쓸 계획이 있어. 내 인생에.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 인연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기본적인 예의뿐만 아니라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예의를 갖춰서 답장을 하면은 이 사람 한 번이라도 기억을 하겠죠, 그분이. 예.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군데 예를 들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 근데 죄송하게도 한 군데 이제 계약이 돼서 나머지 7군데에는 미안한 말을 해야 돼.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그 답변을 안 보낸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미 계약이 돼서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는 좀 같이 일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인연이 되면은 또 제가 투고를 하든지 같이 일을 해보죠. 이렇게 답변을 음, 드려야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을.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자체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더 놀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예의 바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분들은 그냥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뭐가 이게 어떤 게 예의일까, 어떤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배려일까를
항상 좀 요소 요소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심지어는 그, 거절한 그 출판사가 기분이 나빠서 답변을 안 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에이, 네, 괘씸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인지라 거절 메일을 받으면 기분이 속상한 건 맞거든요.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아, 네네. 아쉽네는 당연한 거고, 어떤 메일, 어쨌든 내가 기대를 많이 했었으면 했도록 아쉬움 플러스 그 거절의 메일에 담긴 뉘앙스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서운하거나 때에 따라서 괘씸하거나 미워 보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소위 말해서 일종 삐지는 거죠. 에이, 네네. 뭐날 거절했는데 뭘 내가 답장까지 해?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네. 유아틱한 생각이고, 우린 성숙한 어른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거절을 했네.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당연히 답장을 해야죠. 예, 비록 아쉽지만은, 그럼 다음에 또, 뭐, 좋은 인연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완결이 되는 거지. 거기서 그냥 내 기분대로 하면은, 그거는 언제가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세상이 정말 좁고, 이 출판업계는 더 좁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쓰는 삶을 살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파파님은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는 거는 정말 또 잘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다 해서 네네. 얼만큼 꼼꼼하게 코칭, 티칭을 하셨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입문하시고 뭔가 이렇게 막 이웃을 이렇게 막 많이 맺지 못하는 과정 중에서도 파파님을 만나신 거는 천운 중에 천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듣는 와중에 또 제가 까먹지 않게 간단하게 또 메모를 했는데, 그래서 퇴고하면서 정말 실력이 늡니다. 퇴고하면서. 예, 예, 내, 예, 그런 것 내, 같습니다. 예. 그럼요. 내 본인이 퇴고하면서 늘고요. 플러스 상대방이 교정을 해주면서 그거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내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뛰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예를 들어 꼭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필력, 글쓰기 실력이 좀 늘고 싶으면은 뭐 전문 편집자든 아니면은 글벗이라고 하죠. 글벗을 만들든 독서 모임처럼 어쨌든 내 글을 뭔가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든 어떤 지인이든 만들어라. 그래서 내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내 필력과 글 실력을 한 단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전문가고 편집자 이런 거. 근데 이왕 그러면은 교정 받을 거면은 그냥 말 그대로 투고를 하면은 교정 줘. 받으면서 뭐 책도 내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쓰는 삶을 살 거다 하면은 책 쓰기까지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약간, 이거,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득 음. 생각난 게 있어요. 네네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 뭐든지. 이, 이 피드백이, 음, 그리고 이 글 쓰는 사람은 상처를 꼭 한 번씩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상처받는 거. 제가 처음 상처받은 게요. 그, 이 블로그 기초 강의 받기 전이었어요. 음, 그,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시 쓰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솔로몬이 등단 시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게 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고수리 작가님의 그 첨삭 강의가 있었는 걸 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첨삭 지도를 봤는데 제 나름대로 그때 이제 이 솔로몬 그 후기를 이제 쭉 음, 써오는 과정이었었어요. 음, 그랬는데 이제 글을 두 편씩 써서 음, 내면은 이제 첨삭 지도를 음, 해주시게 돼 있는데 제가 음, 글을 썼는데요. 그 음, 당시에 아주 심하게 이제 혼내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정말 진짜 정말 눈물 날 정도로요. 음, 그
아주 처참하게 제 말을 들은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있었는데, 어, 제가 요번에 이 솔로몬, 그래서 그때 제가, 아, 글씨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구나.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글쓰기 관련 책을 이제 여러 권을 보게 음, 됐어요. 그중에 이제 김정원 작가님의 그 글이 삶이 되는 순간인가요? 그 책 네네. 있죠? 그 네네네. 책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도 우연히 그 고수리 작가님하고 친한 그 작가님들의 어떤 인스타 글에서 보고 제가 그 김정원 작가님의 그 책 추천 도서가 딱 올라가 있어서 제가 음, 보게 됐어요. 근데 음, 나중에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음, 김정원 작가님이 그렇게 연예인처럼 유명하신 분인지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책을 이번 그 성덕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그 전자책으로 내려고 할 때 그런 과정에서요. 제가 이제 그 빈 공간에 여백이 큰데 그림 넣을 그림을 제가 이제 넣고 싶어갖고 간단히 너무 공간이 크니까 그림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게 저는 연필로 그냥 드로잉하는 그런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켈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켈리 선생님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근데 그 제가 나중엔 안 되겠다. 이래갖고 제 주위에 그 절에 그 화가 선생님도 계시는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그림은 제가 이제 어떤 그림의 비용도 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켈리 배우고 있으니까 켈리 선생님한테 그림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그냥 예쁜 그림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죠. 근데 책 내용을 봐야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본을 해서 드렸어요. 드렸더니 제가 이제 교정하기 전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랬더니 그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덕질을 하면서 연예인 덕질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느낌 이런 것들을 써온 완전히 이제 초보잖아요. 그렇죠. 날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팬 아닌 사람들은요, 이해를 잘 못하죠. 이 음, 완전 솔로몬한테 미친 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완전 날것의 음, 글인데. 음, 근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문맥이 안 맞다. 아이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음, 하여튼 등등 음, 나도 책을 이렇게 나는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 책이 음,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어떤 음, 그런 뜻의 어떤 굉장히 선생님 자상하신 선생님이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한데 문맥이 네, 안 맞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등등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 저는 완전히 충격 먹어갖고요. 그렇겠다, 그죠? 한 달 동안 헤어나질 못했어요. 어, 너무너무 충격받아갖고. 네, 이- 정말 이게 책을 내도 되나? 그리고 맞아. 이 책이 팬들한테나 통하는 이야기지. 이게 내가 정말 팬들한테 공식 카페에다가 내가 이 솔로몬 작가님을 좋아해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봐주세요라고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은 이솔로몬 작가도 음, 책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그렇죠. 정도로 막 강구해 음, 가면서 책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고 오로지 이 솔로몬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혜택받고 뭔가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는 이런 작가가 작가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솔로몬 작가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음,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어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익을 위한 그런 마음이 없었기 음,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제 책을 저기 알리게 되면 정말 이 솔로몬 펜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줘야 될 건데 음, 문맥이 안 맞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제 이 책을 낼 자신이 또 더 없어진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 책이 정말 그 저기 뭐야 투고했을 때 네, 파파님은 투고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이 책이 정말 그 누가 원하는 출판사가 없는 게 차라리 좋겠다. 음, 그래서 제가 전자책으로 그냥 내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음, 컹 하고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글을 리모델링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그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충고를 이렇게 다시 그 정말 저한테 이득이 어떤 분노심이 아니라 어떤 섭섭함이 아니라 음, 저의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쓴소리도 정말 그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 요법이죠. 예, 그러니까 네네. 쓴소리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쓴소리 받을 용기, 뭐 투고했을 때 거절당할 용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첨삭지도, 이런 거를 받아보는 게 한 번쯤은 좋아요. 꼭 투고까지는 네네.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유료든 무료든, 그래야지 내 글이 한 단계 틀을 벗어나고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은연중에 나는 모르지만은 나한테 안 좋은 글 쓰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컨대 네. 나는 눈치채지 못했어. 근데 첨삭을 보내놓고 피드백을 받으니까 달리는 코멘트가 예를 들어 계속 뭐뭐의 뭐뭐 것 뭐 이런 게 많대. 그리고 뭐 주어 서술어 뭔가 이제 위치도 뭐 안 맞거나 너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가 뭐를 수색하는지 모르겠거나 어쨌든 자기만의 안 좋은 습관들이 누구나 있고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받지 않거나 하면은 모르고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계속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뭔가 계기가 됐건 어떤 기회를 통해 가지고 첨삭을 받고 교정을 받으면은 그제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러한 게 내가 문제였구나. 뭐뭐 맨날 쓰고 맨날 썼던 단어만 쓰고 해서 이런 거를 뭔가 나의 문제점은 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잘 보이고, 그죠? 특히나 어쨌든 전문가한테는 더 잘 보이겠죠? 그런 지적과 조언과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받아봐야, 한마디 점검을 받는 거죠. 현재 지금 시점에서 내 수준에서, 내 글쓰기 수준에서 이러한 게 문제점이겠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좀 보완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피드백 받는 건 되게 필요하고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나 음, 제 글을 봐주는 같은 팬들, 그죠? 이솔로몬 음, 팬들이나 음, 제 가까운 블로그 이웃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음. 칭찬해줘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돼. 그러니까, 물론 칭찬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힘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있지만, 네네네. 양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계속, 글 좋아요. 글 너무 좋아요. 거기서 누가 총대 메고, 정말 솔직하게, 좋은데요. 이러한 점은 아쉬워요. 이러한 점은 좀, 와닿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을 쉽게 해주나요? 그죠? 그러면은 어색해지고, 그저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그런 말을 직설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받는 게 좋다.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뭐,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 질문 준비한 게 많은데,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하지 못할 것 같고,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말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제가 준비한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터뷰 작가님이 수술수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오히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 어쨌든 제가 또 그래도 준비한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그래도 한번 그중에 뭔가 요거는 그래도 한번 빼먹지 말고 하면 좋을 게 뭘까 한번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훑어보는 과정 그 전에서 한번 제가 훑어보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려야지 하고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작가의 정말 그 가수로서 말고 작가로서의 뭔가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됐건 아니면은 그 작가님의 시가 됐건 뭐 산문이 됐건 뭔가 그 작가님만의 뭔가 문학 세계에서 매력이 뭘까요? 음, 아, 저는 음, 처음에 사실 연예인들은 다 잘생겼잖아요. 네네네. 거의 다 잘생기고 그랬기 음, 때문에 음, 연예인들 그 잘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 연예인들이 없었어요. 네네. 그냥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조용필, 음, 그 정도였죠. 음,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음, 그 예심 때 그 등단 시인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솔깃했어요. 솔깃해갖고서는 이제 보니까 노래를 들어보니 목소리가 또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동굴 같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더라고요. 음, 조리 있게 잘하는데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 29살이면은 저희 아들보다 몇 살 적은데요. 그, 그 나이대에 말을 음, 굉장히 조리 있게 하면서 음, 과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런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근데 어떻게 음, 보면은 음. 나이 든 분들이 하는 말투가 말 같았어요. 내용면. 어, 일종의 그래서 좀 알고 봤더니, 성숙하다. 네네네.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근데 음, 보니까 아픔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음,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가족이 누나하고 엄마 셋이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 꿈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오디션 나올 때까지 정말 굳은 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음, 그 내면이 깊고, 음,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삐뚤게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요. 네, 그 버킷리스트를 세워놓고, 22살에 음, 버킷리스트를 세워놓고요. 음, 그 버킷리스트 안에는 음, 영,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테드 강연이 들어있더라고요. 오, 영어로. 테드 강연도 들어있고요. 그 과정 이제 몇 가지의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요. 계속 노력해온 그런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이면은요, 잘 음,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 음, 못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보니까 성격이, 저희들은 이제 팬들끼리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깔이 있어서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그게 음, 이제 성격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고집 있게 밀고 나왔던 건데, 제가 가장 이렇게 괜찮다라고 느껴서 더 깊이 이제 알아가게 된 거는요. 꿈이 명확했어요. 음, 버킷리스트를 세워갖고 10년 후에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테드 강연은 아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나머지는 거의 이루었다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 테드 강연을 하려면은 영어를 능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회화 능력이 굉장해요. 어, 그래서 아리랑 방송에 그 정규, 정기적으로 1년 넘게 출연을 했어요. 음, 이 발음도 이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굉장히 유창해요. 근데 보면은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에요. 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가 독학을 하면서 그 전에 평창 올림픽 때 그 통역도 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 꿈을 어렵지만 이뤄내가는 거. 그리고 음, 군대 생활하면서 마지막 그 군대 그 뭐죠? 번역? 퇴직이 전역. 전역하기 전에요. 1년 동안 책을 930권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1000권 목표로 해서 930권을 읽었대요. 그래서 항상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들한테 추천 서적도 5권 이렇게 소개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 거기서 제가 미라클 모닝인가 그 1등 독서법인가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음, 글쓰기 책을 점점 늘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솔로몬 작가를 통해서 제가 댓글서부터 시작을 해서 글을 썼듯이 책을 그전에 이제 주식 공부한다고 책을 좀 많이 사서 봤었어요. 그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인데 그러다가 주식에 이제 이제 조금 담겨져 있지만 주식을 제가 딱 손을 놓고 나서요. 책을 또 안 읽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 그 이 솔로몬 추천 도서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 그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꿈을 잃지 않았던 거, 꿈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한 거,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 두 음, 가지가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왔어요. 음, 저는 꿈도 제대로 못 이뤘고, 네, 또 별로 읽은 건 없지만, 그 2가지 점이 특히 와닿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음, 아, 이 작가에 대해서 내가 좋아해도 되겠다. 이게 좋아하면, 나오는 책을 내가 습작의 기회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저는 평상시에 늘 생각했던 것이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뭘 했다라고 내가 정말 나이 먹고 노후가 돼갖고 자식한테 뭘 해줬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정말 이런 글 모음집 하나 정도는 음,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엄마를 추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늘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음, 기회를 이제 이 솔로몬 작가를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덕질을 하면서. 책도 그러네요. 읽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예인이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연예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가지가 음, 정말 저에게는, 어, 정말 작가라는 꿈을 이루게 해준 그런 역시 좋은 은인이다, 장점입니다. 그죠? 연예인이자 네네. 은인인데, 예, 예. 그러면 그러한 그 작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뭔가 내면이 깊고 그런 서사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죠? 끌리게 됐는데 그러면 그 작가님이 내신 책에도 뭔가 그러한 뭐 시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책에도 뭔가가 다른 작가와 다른 뭔가의 느낌이랄까 그런 게 와 닿았겠다 그죠? 뭐 예를 네, 들어 그렇죠. 그 마리아 작가님께서 남긴 글에서 본 건데 이 솔로몬 작가님의 뭐 엄마 그러지 만가? 뭐 그런 책 제목 네네. 맞 엄마 그러지 예, 말고. 뭔가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서 뭔가 또 와닿은 게 있으셨나 보다, 그죠? 근데 저는 이솔로몬 작가를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음, 그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볍게 읽어야 되겠다 싶으면요. 그거 1~2시간이면 다 읽어버립니다. 근데 음, 저는 어떻게 다가갔냐면은 이 책을 그 짧은 심지어는 81글자밖에 안 되는
한 꼭지가 있어요. 음, 저는 그 81글자밖에 안 되는 그 꼭지, 한 꼭지에 글이지만 저는 1000글자가 나오는, 1200자가 나오는 글을 썼거든요. 음, 이거는 이 글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글 한 단어가 이 81글자에 나오는 한 단어가 저는 많은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이 생각들을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요 계속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글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와닿았던 책이죠. 그게 사람들마다 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요. 저는 음, 이 작가가 그렇게 깊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음, 어떤 작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말 관심을 갖고 음, 파고 들어가는 작가라면은요, 어떤 짧고 하찮은 글이어도 저한테는 소중한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작가의 책에 대한 거는요, 정말 관심이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관심이. 그 음, 정말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낸 그 책 한 권이 정말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익혀지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작가에 대한 예의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한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솔로몬이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음, 썼을까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음, 그때까지는 정말 그냥 쉽게 쉽게 그 읽으면서도 정말 읽으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지나왔던 글들이 그, 그 이솔로몬 작가 책을 통해서 아, 정말 작가의 책을 읽으면 내 책을 누가 그렇게 읽어주면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런 음, 생각을 가질 만큼 제가 몰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 보니까 제가 부족한 글이고 못 쓰는 글이지만 이제 제가 연필을 잡게 했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 앞에 앉아 있게 했고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컸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가 쓴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흔히들 그냥 책만 보는 상황도 많잖아요. 네네. 저조차 옛날엔 그랬고 그냥 책을 고를 때 책 제목 보고 뭐 목차 보고 작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책을 고른 적도 분명히 많았단 말이죠. 지금도 네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예.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독서의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그 책을 나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거나 많이 받아들이거나 내거화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가 누군지도 중요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즉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뭐 책을 냈는데 무슨 순서가 정해져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작가를 먼저 보고 책을 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닐까? 아, 이 작가가 썼구나. 이러한 제목의 책을 썼네. 목차는 이렇게 되네. 이게 올바르게 된 순서가 아닐까?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A라는 뭐 몇 문단으로 된 글을 썼어요.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이러한 작가가 뭐 1이라는 작가가 쓴 글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바라보는 느낌과 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다고 하는 때 바라보는 느낌, 똑같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네, 다가오는 그쵸. 게 다를 거라는 거죠. 네,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아침밥을 먹었다. 이걸 썼어. B라는 작가가 아침밥을 먹었다. 근데 이 A와 B라는 작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알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와닿는 거는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전혀 다르게 아까 작가님께 말씀하신 80 몇 글자밖에 안 되지만은 첫 몇 글자나 내가 풀어낼 내용이 있었다는 거는
내가 이 작가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봤음에도 남과는 다르게 나한테는 다가왔다는 거라니. 그죠? 그래서 네네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뭔가 앞으로 책을 고르고 책을 읽을 때는 책의 제목, 책의 목차,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값, 디폴트고, 작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좀 더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네네네. 순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 출발은 관심. 그래서, 네, 예, 예. 난 어떤 작가한테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한번 파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요 작가가 소위 말해서 나는 케미가 맞네, 코드가 맞네, 좀 끌리네. 이 작가의 뭔가, 한마디로 작가의 삶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작가는 요러요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아, 요러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네, 인생관을 가지고 있네. 나랑 뭔가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작가의 책을 좀 한번 읽어볼까? 한 권, 두 권 읽다 보니까, 그죠? 정말 나랑 뭔가 맞아. 그러면은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다른 책과는 좀 뭔가 다르게 나한테는 와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슬로몬 작가가 기본적으로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그 우울하게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를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우울한 작가더라고요. 그리고 글에서도 그게 거의 다 드러납니다. 음, 이 우울감을 접하는 거를 별거 즐겁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요, 재미없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왜 이렇게 우울한 글만 올라올까? 우울한 음, 글만 쓸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정말 내가 이 작가가 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가정을 그 작가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음, 그 글에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렇죠. 실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죠? 스토미님하고 그 허지영 작가님 그 중강의를 보면서 제가 그게 딱 와닿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독후감을 쓸 때, 리뷰를 할 때, 책 내용을 그대로 이제 몇 페이지 글을 이렇게 글만 거의 실는 그 리뷰 글이 있는가 하면은요, 작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쓴 그런 리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지영 작가님 말씀이 작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표현, 작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쓰는 거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맞겠다. 왜냐면 제가 박근필 작가님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작가님이 이렇게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던 분이다. 이러면은 책 내용을 보면서, 아, 이 작가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글 내용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일단 좋으니까 막 음, 관심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우울한 감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울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우울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애틋한 감정이 엄마에게도 이런 애틋한 감정이 이렇게 참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보통이면은 당연히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에 대해서 미처 갖지 못한 감정들이 이 작가는 엄마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작가를 이해하면서 책도 느끼게 되니까 그 음.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작가를 모르고 읽는 것과 작가를 알고 읽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표현을 했지? 왜 이런, 흐름이지? 그거를, 작가의 뭔가 삶이나 서사나 가치관을 모른다고 하면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계발서뿐만 아니고 어떤 책이든 예를 들어서 시대적 배경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시대적 배경을 전혀 몰라. 그런 거 읽는 것과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는 거는 아, 이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썼구나, 이러한 표현을 했구나, 이런 거를 뭔가 암시를 하거나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책을 고르려고 할 때는 작가와 시대적 배경과 어쨌든 이런 게 뭔가 좀 사전에 뭐 조사라고 해야 될까, 공부라고 해야 될까, 파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뭐 글쓰기와 책쓰기와 독서 모든 걸 지금 아우르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시간이 뭐 한 시간 3, 40분 돼가지고, 더 또 인터뷰를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슬슬 이제 제가 네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네네. 그러면 아까 자연스럽게 말씀 나누는 와중 중에 말씀이 나오셨는데, 두 번째 책을 지금 이제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계획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때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두 번째 책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기획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워크샵 할 때 제가 올해 목표를 전자책으로 라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으로도 또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주제를 정하는 거는 전자책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다 보니까요, 어, 그, 그 에세이라든가 자기계발 서적도 좀 차별화되지 않으면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속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정말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도 남기고 이런 목적으로다가 좀 가볍지만 가볍지 않게 손주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담아서 전자책으로 낼까 이런 생각을 지금 기획 중에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 아직 그렇지 않고 이제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말 그냥 먼저 말을 뱉었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더 이제 잘 꾸며진 책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이 만약에 뭐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네네. 두 번째 종이책은 주제가 첫 번째가 비슷하게 어쨌든 이솔로몬 작가님과 관련된 어떤 책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책일까요? 어때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솔로몬 책을 이렇게 이거를 낼 때는요. 정말 실험적으로 제가 내기 위해서 이걸 이미 써준 거를 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쭉 써온 글들을 전 두 번째는 정말 저의 이야기를 음,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저의 이야기를 내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에세이 같은 뭔가 네네네. 스타일의 예, 예. 마리엔님의 뭔가 삶의 그런 이야기가 담긴 예,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어디 출판사에서 그런 제 계획에 공감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뭐 계획이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얼마든지 또 계획이야. 수정이 또 가능한 거니까. 네. 그렇게 일단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뭐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그것도 일단은 또, 잘 나와서 사람들한테 또 많이 또 읽히면 좋겠네요. 그때 또 책이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또 네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거는 일단은 말씀을 하셨고 목표 질문 한 세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마리에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 저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게 다른 분들이 들을 때 좀 닭살 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집에
남편하고 두 사람만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에게 지금 현재 제일 커다란 행복이라 그러면 이제 옆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평화로운 이런 일상이 저는 저희 큰 행복이고요. 저 이제 아이들이 무탈하게 지낸다면 뭐 그거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뭐 큰 꿈은 없습니다. 사실 큰 행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럼요. 저도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외치는 게 무탈이거든요. 오늘 네네. 하루도 무탈하게. 예. 무탈이 곧 저는 행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요새 아보하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뭐, 들어봤습니다. 요새 줄임말이 많잖아요. 저도 예, 뭐 예. 최근에 알게 된 단어인데, 그것도 예. 줄임말의 하나더라고요. 아보하라고. 아주 보통의 하루. 아, 네네네. 그러니까 즉, 뭐 소확행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쵸. 일상의 소중함이죠. 예,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평범한 게 요즘 어렵고 보통인 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네. 아주 보통인 하루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런 말이 유행이 되고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고 유행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탈한 하루, 보통인 하루에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게 곧 이제 행복인 거를,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 오늘 벌써 1시간 한 3, 40분. 사전에 이제 녹화하기에 앞서가지고 짧게 이제 작가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제가 뭐 1시간 넘게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어떤 대화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할 말이 있을까요? 역시나 이렇게 걱정을, 우려를 하셨는데 그 우려를 싹 가실 만큼 1시간 3, 40분 녹화를 찍었는데, 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소감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그 누군가를 좋아해갖고 깊이 탐구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 나이에 제가 작은 꿈이지만 이룰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 사소한 거에서 출발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막상 또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긴 한데, 이 정도로 저에게는 이제 좋은, 오늘 하루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추억을 제가 또 만들어 드렸다니 저도 되게 기쁘고 행복하네요. 그러면은 정말 가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댓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글을 이제 쓰게 된 게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쓰면은 저절로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를 제가 발견인지 발명인지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요, 노후 대책이라는 거예요. 음, 정말 얼마 전에, 저 사실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저 주위에 우리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에 제 또래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책 보고 글 쓴다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제가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관광 가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를 많이 해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옆에 경로당이 시설이 참 좋게 됐다면서 경로당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웃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순이 넘어도 경로당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글 쓰는 거나 책 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어, 댓글서부터 평범한 주부가 글을 쓰면서 책을 읽게 됐고요. 그리고 글을 쓰다 보니까 책까지 내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또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 많아진 일을 하려면은요, 저는 꾸준하게 또 글을 쓸 수밖에 없고, 뭔가를 또 작은 꿈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 노후는 이런 글쓰기나 책을 통해서, 어, 그, 요새는 긴 노후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연금이나 돈으로 만드는 노후 대책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 글쓰기로 노후 대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작은 꿈을 만들어 가니까 정말 저 나이 들은 이 평범한 주부가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꿈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공감해 주신다면 같은 마음으로다가 어, 저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이렇게 나이가 40, 50, 60, 심지어는 그보다 많으신 분도 이제 마리아 작가님을 보고 뭔가 희망도 얻고 용기도 얻고 해서 네네. 좀 더 도전을, 어,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뤄왔던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미뤄왔던 것도 좀 더 도전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참 많은 분들에게 좋은 좀 귀감이 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일단은 또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인터뷰가 됐네요. 예, 장시간 인터뷰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